실록 그건 문정 1년 8월 23일 무자 첫번째 기사 1451년 명경태 2년 금의의 주요를 자세히 주문할 것을 청하다. 좌부승지 강맹경이 의금부에서 김관을 주문한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옥사는 비록 그 주의 심리를 이미 마쳤지만 신의 생각으로는 아직도 미진함이 있다고 봅니다. 필단을 도둑질한 자는 비록 얻었으나 백이가 죽게 된 이유를 아직도 규명하지 못하였으니 이와 같이 인명을 잃은 중대사를 그대로 버려두고 추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생각도 역시 그렇다. 다만 의금부 제조가 구명하기 어렵다고 한 까닭이다 하였다. 강맹경이 다시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금유의 신장이 겨우 한 차례 거쳤는데 마땅히 5, 6차례는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한번 조변 안의 빈집에 이르러서 필단을 절취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고 꺼려함이 없었으니 여자가 비록 간교하다고는 하나 이는 반드시 그를 인도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 백이가 귀동의 집에서 죽었는데 귀동은 내 은금의 자식입니다. 보전이 처음에 귀동을 제 간부라고 했다가 뒤에 다시 그 귀동은 다른 사람이고 그 이름만이 우연히 같았다고 하였으니 이 또한 의심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귀동이 신장을 받은 것이 9차례나 되어 이것이 극형이라 하여 끝내 다시 신문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김할, 이후간생은 우선 결단하여 보내고 그 나머지는 마땅히 다시 국문하여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도승지, 이계전 등이 아뢰기를 승지와 대승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잡치하게 하면 거의 그 진상을 캐내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임금이 강명경에게 이르기를 너가 대승과 더불어 같이 가서 국문하여 보라 하고 또 말하기를 내 은금은 쇠약해 있고 기동은 이미 신장을 가한 것이 9차례나 되니 경솔히 형장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땅히 서서히 심찰한 뒤에 비로소 고신을 가하도록 할 것이다 하였다. 신장은 옛날 죄인들을 신문할 때 매질하던 몽둥이이다. 잡치는 나라에서 중죄인을 신문할 때 여러 관사에서 합동으로 죄인을 다스리던 일인데 대개 대간과 형조 또는 성정원에서 이에 참여하였다. 고시는 고문을 말한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8월 24일 기축 첫번째 기사 강령진을 패하지 말도록 청하다. 의정부에서 사인을 보내어 아뢰기를 전일 강령진의 일들을 신등으로 하여금 다시 헌의하라 하였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강령 곁의 등산고지는 해구가 침투해오는 첫길로서 관방이 없을 수 없는 곳입니다. 세종조 때에 숙리해 진을 둔 것이어서 오늘날 이를 경솔히 논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지난번에 들으니 대내전의 말이 대마도는 본시 조선 땅이었으므로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정벌하고 조선이 협공하여 말이나 기르는 섬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며 이제 또 대마도에서 대내전과 더불어 싸우려고 군병을 정지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만약 대내전이 이기지 못하면 그만이지만 이긴다면 그 섬의 외인이 궁한 도둑이 되어 산만하게 바다에 떠다니면서 피차가 서로 난동을 지을 것입니다. 더욱이 대마도는 일본과 격리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진방의 구실을 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제 그가 만약 이기지 못한다면 순망치안의 이치가 어찌 없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외변의 유무도 또한 알 수가 없으므로 이 진은 더욱 쉽사리 패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등이 상세히 상고하건대 본도의 시비 전군이 3,400명이고 봉족이 5,100여 명인데 본군 300명을 가지고 참작하여 X를 정하여 서로 번갈아 수호한다며 강령진을 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하고 안중선이 아뢰기를 신일 전일 아랜바 정분의 헌의에 따르려고 한 것은 극승을 수호할 군사가 나올 곳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시위정군으로 부방하게 한다면 강령을 하필 패하여 못하겠습니까?
하고 또 헌의하기를 양계의 방패 60은 원래 상번하지 않고 그대로 본도에 있으면서 방어하고 거관이 되어 별군으로 이속하기에 이르면 비로소 서울로 번성하는 것이 전례였습니다. 이제 총통위를 신설하게 되면 별군이 그다지 기녀하지 않을 것이 같으며 양계에 부방할 인원이 넉넉지 않을 것이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비록 거간된 사람이라도 별군으로의 옮겨 소속하는 것을 없애고 혹은 총통군 혹은 정군이라 부르고 각각 본도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부방하게 하고 이미 거관이 되어 별군에 소속되어 서울로 올라간 자도 또한 병주로 하여금 이를 추세하여 돌려보내어 수호하게 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국원문종 1년 8월 25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지춘추관사 김종서 등이 새로 편찬한 고려서를 바치다. 세가 46권, 지 39권, 연표 2권, 열전 50권, 목록 2권으로 되어 있었다. 전문을 올렸는데 그 전문은 이러하였다. 신등은 극이 덕건데 새 도끼 자루는 헌도끼 자루를 보아 법으로 삼고 뒷수레는 앞수레를 거울 삼아 경계한다고 하니 대개 이미 지나간 흥망의 자치는 실로 오는 장래의 권계가 되므로 이에 편간을 엮건 감히 임금께 드립니다. 생각하건대 왕씨가 처음 일어난 것은 저 태봉으로부터 굴기하여서 신라를 항복시키고 후백제를 멸하고 삼한을 통합하여 한 집안을 이룩하였으며 요 나라를 버리고 당나라를 숨겨서 중국을 높이 받들어 동토를 보존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번거롭고 가혹한 정치를 개혁하고 크고도 원대한 법규를 크게 넓혔습니다. 광종이 친히 임헌하여 선비들을 시험하여 뽑으니 유학의 기풍이 점차 일어났고 성종이 종묘와 사직을 세우니 왕으로서 다스리는 기구가 갖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목종이 왕위에서 실각하자 국군이 거의 기울 뻔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헌종이 중흥의 공을 이루니 나라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문종이 태평한 정치를 이어니 인민과 만물이 함께 평화를 누렸습니다. 후사들이 혼미하게 되자 권신들의 독단과 방자함이 있었습니다. 군병으로 포위하여 임금 자리를 엿본 것이 처음 인종 때 그 시초를 보이더니 역모를 꾀하여 임금의 권한이 아래 사람에게 있었던 일이 의종이 제위하던 때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간들이 번갈아 선동하여 임금을 마치 바둑이나 장기를 두듯이 세우니 강한 왜적들이 번갈아 침범하여 백성들을 마치 풀잎을 베듯이 죽였습니다. 원정이 위태로웠던 그 국난을 평정하여 조정의 기업을 보존하였습니다. 충렬왕은 놀이와 잔치에 묻 계집을 가까이 하다가 마침내 부자 사이에 혐의를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또 충숙왕이 왕 이래로 공민왕 때에 이르기까지 병고가 여러 번 일어나 나라의 쇠퇴가 더욱 깊어가더니 그 근본이 위조 때에 다시 한번 찌그러져 역수가 마침내 진주에게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태조 강헌 대왕께서는 그 용맹과 지혜를 하늘이 주시어 덕읍이 날로 새로워 갔습니다. 이에 그 성물을 널리 펴서 수많은 갓난을 해치시고 능히 온 백성을 편안하게 하여 정부를 잡으시고 임금의 자리에 오르시어 한 국가를 창건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고려의 사직이 비록 이미 구호로 돌아가지만 그 역사는 인물하게 할 수 없다 하시고 사시에게 명하사 통감의 편년체를 본따서 편찬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태종께서 계승하게 되자 이를 재상에게 말하시어 수교하게 하였는데 지은 사람은 하나둘이 아니었으나 책은 끝내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세종 장헌 대왕께서 선왕의 모유를 그대로 따라서 문화를 크게 선양하시어 역사를 수찬하면 모름지기 해박하게 갖추기를 요한다 하시고 다시 국을 열고 재차 엮어서 가다듬게 하였으나 아직도 기차의
하지 못하고 또 빠진 것이 또 많은데 하물며 편녀는 기, 전, 표, 지와 달라서 사실을 서술하는데 그 본말과 시종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이에 용렬하고 우매한 신들에게 명하시어 찬수를 맡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 법례는 모두 사마천의 사기를 본받았으며 대의에 있어서는 모조리 성제에 품신하였습니다. 본기를 피하고 세가로 한 것은 명분이 중함을 보인 것이요 위조의 신실을 낮춰 열전에 넣은 것은 참절에 대한 형벌을 엄하게 한 것입니다. 중령과 사정을 유별로 나누고 제도와 논문을 이유대로 모으니 통기도 물러나지 않고 연대도 상고할 수 있습니다. 사정은 상세하게 밝히기를 다하려고 힘썼고 권리유된 부분은 반드시 보완하고 교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슬프다. 옥서에서 연참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세종께서는 홀연히 승하하시었습니다. 신 김종서 등은 진시로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려 공경히 생각하건대 주상전하께서 그 원대한 계책을 이어받으시어 큰 공렬을 더욱 빛나게 하셨습니다. 유정유일하시어 성하기 그 고명을 극하셨고 비현비승하시어 효도의 지극하심이 그 개술에 나타났습니다. 전대의 일이 아직 성취하지 못함을 생각하시어 미신으로 하여금 이를 책임지고 이루도록 하시니 신등이 다같이 천박한 재질로서 외람하게도 육중하신 부탁을 받고 혹은 폐관의 잠록을 채택하기도 하고 비부의 고장을 덜추어서 3년간 노고를 다하여 드디어 일대의 역사를 완성하였습니다. 이에서 전대에 남긴 자치를 상고한다면 겨우 필삭의 공정함이 있을 뿐이나 후인에게 밝은 귀감을 보이어서 그 선악의 실상을 잃지 않도록 가하였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춘추관에서 역사를 편찬한 것이 한두 분이 아니었으나 경들과 같이 속히 이룬 적은 아직 없었다. 이와 같은 큰 전적을 수년이 안 되어서 잘 지어서 바치니 내가 대단히 가상히 여긴다 하고 드디어 명하여 음식을 내려주고 인하여 김종서 등에게 말하기를 춘추관의 일은 이미 끝났는가 하니 김종서 등이 아뢰기를 이는 전사입니다. 그 번거로운 글을 줄여 편년으로 사실을 기록한다면 읽어보기가 거의 편리할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속히 편찬토록 하라 하였다. 권계는 타이르고 경계함이며 평가는 책이며 광종은 고려 4대 임금이고 일헌은 임금이 종자에 나아가지 않고 임시로 평대에 나아가는 것인데 여기서는 임금이 친히 과장에 납시는 것을 말한다. 목종은 고려 7대인데 시호가 선양이었다. 목종대 정사를 잘못하여 김치양 사건이 일어났고 목종이라 하지 않고 깎아서 내린 것이다. 헌종은 고려 8대 임금이고 문종은 고려 11대 임금이고 후사는 대를 이어 자식이고 인종은 고려 17대 임금이고 고난이 아래 사람에게 있었던 일이라는 것은 명금 태아를 거꾸로 치고 그 자료를 남에게 주는 것으로 자기의 권한을 남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의종은 고려 18대 임금이고 거가는 크게 간악한 사람이고 원종은 고려 24대 원종의 시호가 효순이다. 충렬왕은 고려 25대 임금이고 충숙왕은 고려 27대 임금이며 공민왕은 고려 31대 임금이다. 위조는 신우, 신창을 말하고 진주는 태조, 이승계를 말한다. 갓난은 어려움이며 정부는 천명이 나타난 상서의 징함을 말한다. 구허는 폐허이며 통감은 자치 통감이고 수교는 다른 것과 비교하여 교정함이다. 국은 전문 관청이고 기차는 기록한 연대의 차례이며 성제는 임금의 제가이고 참절은 분에 넘치는 쥐기를 받은 가짐이고 중령은 중심과 간신이다. 권류는 빠지고 잘못됩니다. 옥서는 옥당 곧 집현전을 말한다. 연참은 문필의 업을 말한다. 황제가 용을 타고 하늘에 오르는 것을 정오라 하여 황제가 하늘을 오르는 때 과를 떨어뜨려서 그 장사 지낸 교산에서 빈 관에 칼만 있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임금이 갑작스런 죽음을 뜻한다. 유정유일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하나로 합니다.
비현, 비승은 문물을 크게 나타내고 크게 받듭니다. 폐관은 민간의 풍설과 소문을 수집하던 말단 관원이다. 비부는 궁중의 도서 비기를 말한다. 문정실록 9권 문종 1년 8월 25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충청 전라 경상도 도 채찰사 정분이 길을 떠났으니 성틀을 살펴서 정하기 위함이었다. 문정실록 9권 문종 1년 8월 26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대사원 정창순이 판서 민신의 직무를 한 곳에 전담토록 할 것을 청하다. 정사를 보았다. 대사원 정창순이 아뢰기를 병조에서 오로지 군무만을 청관하고 날마다 있는 일들이 몹시 번다한데 판서 민신이 사복제조로서 또 제조를 겸임하고 있어 본조에 상시로 출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사무가 허다하게 폐위되고 있습니다. 만약 민신이 성공강과 사복시에 없어서 안된다면 병조를 갈아내고 병조에 없어서 안된다면 다른 직임으로 가라 그 임무를 전담토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세조 때에 민신이 이병조 판서로서 성공제조를 겸임하였는데 병조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 성공의 역군이 한 사람의 손에 의해 동원되어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일에 지원됨이 없이 매우 편리할 것이니 이는 기쁜 뜻이 있다. 그러나 다시 상량하여 보겠다 하였다. 정창손이 또 아뢰기를 의정부는 천의와 함께 천직을 다스리고 엄령을 조화시키는 등 그 임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찬성 정분으로서 성공제조를 삼아 공사를 감독하게 하시니 승사까지도 감독하여 짓게 하시니 이는 특히 그 대체를 잃은 처사입니다. 청컨대 성공제조를 경질토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그러나 이상은 정승의 예와는 다르다. 비록 성공제조를 겸한다 해도 무방할 것 같다 하였다. 이에 정창순이 말하기를 정부의 당상은 모두 일체로 보아야 합니다. 이상이라 하여 구별할 수 없을 것이요 사제까지도 역시 일체로 보아야 할 것이니 무슨 분별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승사는 절이며 이상은 찬성의 별칭이다. 사제는 삼제의 다음이란 뜻으로 의정부 우참찬을 말한다. 문정실록 9권 문종 1년 8월 26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윤대하다. 문정실록 9권 문종 1년 8월 26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강령진의 혁파가 불가함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강령진은 해적이 침입해 오는 첫 지역이니 그 방어가 가장 기묘하고 중대하므로 경솔히 혁파할 수 없습니다. 황해도 12정군 속에서 극선진 부근 각 고을에 사는 자로서 경시위에 합당치 않은 사람 300명을 빼내어 본진에 정속시키고 다른 진으로 부방하는 예에 의하여 번을 나누어 번갈아 지키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9권 문종 1년 8월 27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9권 문종 1년 8월 27일 임진 두 번째 기사. 형조 참판 안왕경이 월족의 형벌을 시험토록 청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근래 부쩍 도적이 심합니다. 청컨대 월족하는 형전을 시험에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반드시 근래에 사면을 많이 한 까닭인 것이다. 또 이 법은 갑작스럽게 행하기는 어려우니 아직 2-3년 동안 더 두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월족은 발을 자르는 형벌이다. 문정실록 9권 문종 1년 8월 27일 임진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제주의 토관 백호와 천호를 안무사가 임의로 제수치 못하도록 청하다. 제주의 토관 백호와 천호를 안무사가 임의로 제수하는 것은 실로 온당치 않은 일입니다. 빌건대 원전에 의하여 안무사가 그 후보자를 병조에 보고하면 병조에서는
평안도 함길도의 토관의 예의에 의하여 계문하여 임명해 내리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8월 27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상부에서 박이창, 한화, 김맹 등을 노적한 곡식을 오손시킨 이유로 처벌하도록 청하다. 평안도 삼화현 호도에 노적하여 둔 쌀과 콩이 비가 샘으로 해서 그 절반이 오손되었습니다. 전후 등을 막론하고 해당 고을 내에 감사 박이창은 중국에서 회환하기를 기다려서 마땅히 탄핵하여 할 것이요. 감사 한학과 수령관 김맹, 김안민과 차사원 함종현령 박삼, 용강현령 한이겸, 강효충, 정산현령 전현노, 3등 현령 김사이와 도전운사 고득종, 종사관 문송수 등이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고 간수하지 않아서 부패 오손하게 하였으니 아울러 모두 부당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사유전에 있었던 관계로 추론할 수 없으나 지금의 감사 조서안은 삼화현령이 노적가리에 비가 샌다는 사연을 가지고 재차 보고하였으나 조서안이 이를 즉시 계문하지 않았으니 역시 부당합니다. 청컨대 성상께서 헤아려 결단하소서. 또 휴손된 미국은 해당 관리 및 감고 등에게 그 수령에 따라 추징하게 하시어 후일을 경계토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에 명하여 이한겸, 박삼, 김효충, 김사이, 문송수는 파직해 하고 박이창, 조선, 한하, 고득종은 논하지 말라 하고 전현노, 김안민, 김맹은 이미 파직되었으니 역시 논하지 말라고 하였다. 노적은 곡식을 한 대 쌓아둡니다. 오손은 더럽히고 손상됨이며 휴손은 모자람입니다. 감고는 군가가 각 지방 관청에서 전국의 출납을 맡아보던 아전이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8월 27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선군 김비의 일가족을 평안도 박천 이북으로 들어가 살게 하도록 청하다. 경상도 단성에 사는 선군 김비 등이 그 본관 수령의 과실을 기록하여 헌부에 고소하였는데 모두 자기의 억울한 사연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 일이 사유 전에 있었던 관계로 주의를 과하지는 못하더라도 청컨대 평안도 박천 이북으로 전 가족이 들어가 살게 하여 후일을 징계토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원래 지방의 악한 향리가 수령을 모해하려고 한 일이라면 특사의 전우를 헤아리지 않고 주의를 다스릴 것이다. 이제 김비 등의 사건은 이러한 예는 아니니 어찌 특사 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여 전가족을 들어가 살게 한단 말인가 하고 윤호하지 않았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8월 27일 임진 여섯 번째 기사. 의주 상정관에서 소혼왕후를 부할 때의 의식을 간소할 것을 청하다. 소혼왕후를 종묘 문소전에 부할 때 전부 고치 후부 고치는 세종대왕 대가 노부의 반을 감하고 어가는 대가 어마 18필의 반을 감하여 8필을 쓰고 청수 안나 4필을 제하고 여연이 승강할 때는 행장 4구와 좌장 2구를 쓰게 하소서니 명하여 행장과 좌장을 제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 따랐다. 대가 노부는 임금이 중국의 조칙을 맞이하거나 사직과 종명에 제양할 때 갖추는 의장, 가장 큰 행렬의 의장이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8월 28일 개산 첫 번째 기사. 살고지 벌에서 임금이 친히 열무하다. 새로 편찬한 진서를 써서 명하여 화천 위 권공을 좌상대장으로 삼고 중추원사 이징석은 우상대장으로 삼아 좌우상이 서로 공격해 싸워 이기고 지는 형상을 지었는데
좌의정 황부인 우천성 김종서와 육조 대간에서 각기 일명씩 대가를 따랐다. 열무를 파하고 군사들에게 모두 술을 하사했다. 대가가 돌아오는 도중에 연을 머무르고 가불창을 관람하고 해질무렵에 환궁하였다. 가불창은 갑과 을이 서로 나누어 창을 쓰던 법이다. 문정실록 9권 원종 1년 8월 29일 가보 첫 번째 기사. 박팽년이 처참과 부자 사이의 분쟁 중 문계가 분명치 않은 것은 관에서 주관하여 나누어 주도록 청하다. 정사를 보았다. 집이 박팽년이 아뢰기를 지금 본부에 처첩과 부자 사이의 분간을 호소해 오는 이들이 매우 많은데 그 권한은 곧 노비, 전토, 가사 등의 재물을 다투는 것으로 인해 그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골육이 상전하고 풍속이 각박해 가고 있어 진정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적실과의 본 자식과 첩의 자식에게 노비를 나누어주는 법이 국가에서 정해놓은 상전이 있으나 그 아비가 한때의 애증으로 해서 국법대로 하지 않고 차스를 잃어가면서 나누어주고 있으니 만약 이와 같이 하고 그 문계가 분명치 않은 자는 청컨대 성법에 의하여 관에서 그 제주가 되어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경솔히 대답할 수 없다. 내가 다시 상냥해 보리라 하였다. 박팽년이 또 아뢰기를 황주 목사 반효손의 범한 바를 이문으로 추액하였는데 아직 회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도 감사의 관문 속에 반효손이 사람 4명을 치사케 한 죄목에 저촉되어 이미 추액한 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로써 헤아리건대 전력으로 인하여 인명을 상하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구황에 필요한 물건을 고찰해 준비하는 때를 당하여 반효순이 필연코 마음을 다하여 포치하지 않을 것이니 의당 다시 임명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이 사람은 그 무죄는 비록 쓸만하다 하나 백성을 다스리는 재능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말이 옳다 하였다. 박팽년이 나가 임금이 승지 등에게 말하기를 관에서 제주가 되어 나눠진다는 말은 어떠한가 하니 도승지 이계전 등이 말하기를 천하가 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인데 그 노비를 분배함에 있어 부모가 비록 한때의 애정으로 해서 다소간 고르지 못하다 하더라도 어찌 그 부모의 명을 어기고 관에서 제주가 되어 분배하겠습니까? 의당 부모의 명을 좇아야 할 것이요 당의 관사는 상세히 그 곡식을 변별하고 분간을 내리어 결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 받아들이고 이어서 말하기를 반효선은 고쳐 임명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분간은 옳고 그른 것을 가리어 헤아림이고 제주는 재산의 주인이다. 이문은 공문서를 보냅니다. 문정실록 9권 문정 1년 8월 29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연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9권 문정 1년 8월 29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강희안이 신진보의 주의를 더 가할 것을 청하다. 신진보는 죄명이 하나뿐이 아닌데 다만 그 직첩만을 거둔다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직첩을 이미 빼앗았는데 다시 무슨 죄를 주겠는가 하였다. 강희안이 다시 아뢰기를 신진보가 이미 대수비 들어선 밭을 빼앗고 또 선척에 적재된 미곡을 가지고 그 본향인 영산 현감 조보인에게 주었으며 또 창원 김해 등지에서 소금을 구워 판매하고 또 자재들을 많이 거느리고 공놈의 미곡을 마구 낭비하는가 하며 또 노루 일구를 영산으로 보내어 공포로 대납하였으며 또 민간으로부터 토목을 받아들여 기와를 구워 집도 지었고 또 군부의 중상 때 밀양에서 새로 첩을 얻고는 다시 서울에서 얻은 첩을 데려다가 모두 군문에 두고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꺼려하는 기색이 없어서 군관들까지도 그의 과실을 본받아 기생을 데려오지 않는 자가 없어 상하가 서로 음풍을 드러내는 등 횡포와 방자함이 막심한데도 이제 사유의 전이라는 데 구애되어 다만 고심만을 추탈할 뿐이요 그 밖에 징계할 도리가 없습니다. 동일한 죄인데도 무품을 받은 조보인은 장으로 죄를 입었는데 이를 준 신등모는 유독 죄에 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등은 아마도 형벌의 경중에 거 공평하지 못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 일이 사유전에 있었던 터이라
비록 죄를 가하지 않더라도 송나라 태조의 고사에 의하여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하소서. 죄가 대납을 범하면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고 역시 법령에 있습니다. 본인이 범한 것으로 다시 사용치 않는다는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성상께서 특히 그 말감을 따르는 것은 신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무인이라서 그 죄를 애석하게 여기시고 다시 쓰시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 법에 이하여 그 악한 행동을 징계하고 후일에 쓸만한 일이 있으면 다시 특은으로 서용하시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역시 다시 쓸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하필이면 오늘 영구히 사용하지 말라고 거론한단 말이냐. 만약 이미 다시 쓸 것을 생각하면서도 사용치 않는다는 죄목을 과한다는 것은 한갓 헛된 형식만을 일삼는 데 불과하다 하였다. 강희안이 다시 아뢰기를 이 사람이 죄가 본래 광망으로 잘못하여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실상 황당하고 엄난한 데서 온 고의로 저지른 범죄인지라 뒤에 비록 다시 쓰더라도 오늘에 있어서는 마땅히 사용치 않는 것으로 과단하여야 할 것이요 후일에 특언을 베풀어 서용하시더라도 이는 헛된 문구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은 좋다. 그러나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논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다 하였다. 공름은 관용의 쌀창고이고 토목은 기와를 굽는 데 쓰는 나무이고 중상은 해상하기 전에 즉 3년 안에 부모의 상사를 거듭당합니다. 대납은 지방의 공물을 특정인이 대신하여 중앙에 바치고 그 지방에 내려가서 그 값을 갑전이라 받던 일이다. 방납이다. 광망은 걷잡을 수 없이 망령됩니다. 문종실록 9권 문중 1년 8월 29일 가보 네 번째 기사. 혼도들에게 농공 행상토록 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어제 섭진한 것을 보니 신법 절목도 조금도 틀림이 없었다. 양상의 혼도, 이장 김유선 및 기타의 혼도 등에 대하여 농공 행상함이 어떤가 하니 본원에서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합당합니다. 이장과 김유선은 모두 성자하게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가자를 자원하는 자는 가자토록 하고 도를 받는 것을 자원하는 자는 도를 주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하고 좌승지 정의하는 아뢰기를 모반은 나이 늙고 기운이 쇠약하면 쓸모가 없습니다. 모름지기 여력이 한창 굳셀 때 쓸만한 자를 선택하여 쓰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의 이 양상의 혼도는 나이 젊고 재능이 있어 모두 무반 중에서도 장래 쓸만한 자들입니다. 이제 새 진법을 연습하는 공로로 인하여 직위를 올려 이를 권장 권려하여 격려하여 다른 나라에 등용할 것으로 삼으시면 아주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를 병주로 하여금 마감토록 하라 하였다. 승자는 당하관이 당상관의 자급에 오릅니다. 가사는 관리의 자급을 올려주며 여력은 어깨의 힘이다. 문중실록 9권 문중 1년 8월 3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도승지 이계전이 고려사 편수를 마치고 나서 임금이 제가를 청하다. 이보도 앞서 도승지 이계전이 전에 정도전 등이 고려사를 편수하여 물품을 하사한 교서를 가지고 아뢰기를 나라의 역사를 편수하고 상을 내려 표창하는 것은 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고 또 역대를 통하여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려사의 편수를 마치어 바쳤으니 빌건대 성상께서 재결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이계전에게 명하여 다시 전의 일들을 대내로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때 이르러 계전이 아뢰기를 신이 삼가 옥회를 상고하니 정관 10년 636년 정월에 상서 좌복야 방혈련 등이 주나라 양나라 진나라 제나라 수나라의 오사를 편찬해 바치니 계급을 올려 차등을 두어 반사하였으며 송나라 상부 8년
1015년 왕단 등이 태조와 태종의 역사를 편찬하여 목록 1권, 제기 6권, 지 55권, 열전 59권을 올리니 우악한 조서를 내려 이에 답하고 왕단에게는 스사도 수사관으로 올리고 조안인, 조형, 진팽년, 하송, 최준도 등에게 아울러 품지를 올리고 물품을 하사했으며 왕흠약, 진요수, 양역도 일찍이 그 편수에 참여한 바 있어 역시 물품을 하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통감은 사마광에게 치규를 내려 자치통감을 편수하여 성사하였다. 운하고 위로는 만주로부터 아래로는 5대 1까지 빠짐없이 발휘 편집하여 일가의 체제를 이루었으며 그 보편과 거치가 모두 그 한바에 있어 내가 살펴 열람하고 나서 진실로 깊이 가탄하였다. 이제 경에게 은견대의 요대, 안마 등을 별록과 같이 하사하니 이르거든 받기 바란다 하였습니다. 시족대전은 원풍 5년 1082년 증공이 이청신 왕종 등과 더불어 역사를 편수한 것인데 임금이 친히 중서성에 조서하기를 오조사는 마땅히 증공에게 맡길 것이다 하여 드디어 사관이 되어 편찬하였습니다. 책이 완성되니 임금이 용이 금대를 하사하고 중서 4인에 발탁시켰습니다. 우리 태조조의 때에 정도전에게 하사한 교서를 살피니 진상한 고력국사 37군의 일을 잘 살펴 알았노라. 운하고 이제 경에게 내구마 한 필, 백은 50량, 단자 한 필, 채견 한 필을 하사하니 이르거든 받기 바란다 하였고 세종조 때 권제 등이 고려사를 편서에 바쳐 당상에 승진되고 하사물은 없었으며 산품 이하의 문관에게는 가자를 하셨습니다. 강목 통감 훈의를 찬집할 때 신 이계전은 이계전 및 김문 등은 자급을 띄어올려 제수되었고 이사철, 최항 등은 가자를 하였으며 찬집을 마친 뒤에도 모두 다 가자해 주셨습니다. 또 치평 요람을 찬집할 때에는 산품 이하의 문신에게는 세 차례나 가자가 있었습니다. 신이 보니 역대 여러 신하들이 역사를 닦아 올리면 혹은 두터운 언해로서 조서를 내려 답하기도 하고 혹은 물품을 하사하기도 하고 품질을 승진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서의 하사는 그 일이 헛된 문구에 치우치는 감이 있습니다. 앞서 본조에서 괴장을 하사할 때 을에 교서를 내리고 대신은 사양하는 전문을 올렸는데 모두 교수와 비답으로만 하는 것을 세종대왕께서 한갓 빈문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 이를 폐지하셨습니다. 이제 사책의 편수를 완성함에 있어 교수를 내리는 일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중국에 들어가서 조칙을 받들어 오든가 가뭄에 비를 얻는 등의 한때의 작은 일들도 오히려 물품을 하사하여 포상하고 있는데 더욱이 이 고려사는 그 편년법을 고쳐 마사의 체제를 본받아 세가, 지, 표, 열전 등 모두 100여 권으로 하여 장차 이를 후세에 전하게 되었으니 신은 아마도 포상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빌건대 당상관 이상은 성상께서 헤아려서 적당히 내리시고 산품이하는 가자를 하시고 그 당시에는 비록 춘추관에 사진하지 않았더라도 오랫동안 편찬에 참여했던 자에게는 송조의 왕흠약 등이 편찬에 참여한 공으로 보상을 시행한 고사에 의하여 그 노고에 보수하는 것이 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채백의 하사는 지금 바야흐로 국상 중이라 마땅치 않으니 차등을 두어 안장과 말을 내리는 것이 온전할 것이고 산품이하는 한 작업을 더하여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하고 이내 좌찬성, 김종석, 홍조판서, 정인지, 우참찬, 허후,
문제학, 이선재 등에게 각각 안장갖춘 말 한 필씩을 하사하고 부재학, 신석조에게는 말 한 필을 하사하고 한승부, 윤, 김조, 대사흔, 정찬손, 부재학, 최항 등도 일찍이 편수에 참여한 바 있었다고 하여 각각 말 한 필씩을 하사하였으며 당시 편찬의 종산자와 일찍이 편찬에 참여했던 산품 이하에 관한에는 각각 한 작업씩을 더하게 하였다. 우악은 은혜가 넓고 매우 넓고 두터우며 만주는 동주를 말하고 포평은 12사악을 평정함이며 단자는 비단이고 체계는 오색 비단이며 문구는 실수원 없이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마사는 사마천의 사기를 말한다. 체백은 오색 비단이다. 체견이나 체백이나 같은 말이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8월 30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습진의 지위에 대한 포상으로 황수신에게 말 한 필을 하사하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병조참판 황수신이 근인이 습진의 지위를 전담해서 관장하여 왔는데 조금도 잘못된 일이 없었으니 역시 말을 내려서 포상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이래하여 황수신에게도 말 한 필을 하사하였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8월 30일 을미 세 번째 기사 북교제의 재단에 쓸만한 곳을 예조로 하여금 풍수학 제조, 봉상시 제조와 더불어 살펴서 정하게 하였다. 북교제는 교제의 하나인데 동지 때 서울의 북교 교회에서 천지에 지내던 제사이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휘덕전에 나아가 삭제를 행하였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1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 대학의 강독을 시작하다. 임금이 어려서부터 힘써 배우고 부지런히 동궁에 있을 때 사서, 오경, 좌전, 대학, 연일을 4번, 5번 돌려가면서 읽었고 강목, 송감 등의 서적까지도 진강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또 한가한 때에 제사와 자집도 역시 모두 두루 열람하여 정박을 다 하였고 더욱 성리하게 연구가 깊었으며 저술한 문장도 역시 간결하고 고화하여 무릇 전지 유서 중에서도 대체에 관계되는 것은 반드시 친히 지어서 내렸다. 또 초수와 예설을 잘 써서 사람들이 작은 종이에 몇 자를 얻어도 다투어 보배롭게 간직하였다. 다들 그랬구나. 그러나 매양 어린 황간으로 하여금 이를 거두어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였다. 대학연인의 강독을 마치고 경영관이 청하에 말하기를 성상의 학문이 이미 고명하나 성현의 선언 만어가 사서와 오경에 지나가는 것이 없으니 가벼이 잡서를 강독하여서는 안됩니다. 청컨대 다시 사서와 오경을 가지고 순환에 진강토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에 경영관으로 하여금 읽게 하고 듣곤 하였다. 뒤에 건신에게 말하기를 건자의 건사록과 사서를 보니 비로소 성년의 말씀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였다. 초수와 예술은 다들 잘 적으시는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1일 병신 세 번째 기사 경상도 현풍현에 우박이 크게 내려 화곡이 상하였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2일 정류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 조서안과 도사 이 영구를 파면하였다. 이는 박이창이 북경으로 갈 때 양곡을 지나치게 많이 주어서 이를 수송하던 군마가 많이 압록강에서 익사하였기 때문이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1일 2일 정류 두 번째 기사 노숙동 이축 이명겸 등에게 관직을 하사하다.
노숙동을 승정원 동부 승지로 삼고 이축 이명겸을 모두 첨지중추원사로 이를 사헌부 장령으로 정의안을 평안도 관찰사로 유지례를 황주 목사로 삼았으며 고려사를 편수한 삼품 이하의 관원으로 만 5개월간 근무한 자와 섭진 훈도관은 모두 한 작업을 더 해주었다. 임금이 정의안에게 말하기를 근래 평안도가 피폐하였고 금년에 백성들이 농사마저 실패하여 경을 감사로 삼은 것이다 하니 정의안이 아뢰기를 신에게 중대한 책임을 맡기시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성덕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근신한다면 평안도 한도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였다. 정의안이 그 성품이 민첩하고 언변이 있어 권기를 잘 섬겨 드디어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고 갑자기 좌승지로 승진되더니 마침내 조서안이 파면되고 정의안이 양계의 사정에 익숙하다는 것으로 특별히 임명한 것이다. 정의안이 축승으로 인하여 양계를 왕래하기를 1년에 2차례씩이나 하였는데 이제 갑자기 통찰하게 되어 한도내가 이를 영광으로 알았다. 그는 도승지를 얻지 못한 것을 하나였다. 번기는 벼슬이 높고 권세가 강합니다. 문정실록 9권 문정 1년 9월 2일 정류 세 번째 기사 중국 사신으로 하여금 황제께 바치도록 매를 주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이제 들으니 사신이 돌아갈 때 해청을 바치려 한다고 합니다. 신등이 삼가 황제의 즉위 조서를 보니 해당 절목에 증기한 날 짐승이나 기이한 짐승들을 지금부터는 바치지 말라. 감히 와서 바치는 자가 있으면 모두 주의를 다스리겠다 하였습니다. 조서가 이와 같이 엄한데 비록 해청을 사신에게 붙여서 바친다 하더라도 황제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아직 이 뜻을 모르고 있다. 지금 매를 바치는 것은 마지못해 하는 일이다 하였다. 문종실록 9권 문종 1년 9월 2일 정류 네 번째 기사 지승문원사 김담에게 병요에 줄을 넣도록 명하다. 이나여 하교하기를 줄을 낼 만한 곳에는 다시 더 상세히 넣되 번잡은 피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알도록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9권 문정 1년 9월 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대선 정창손이 신진도 이징석의 주의를 청하다. 정사를 보았다. 신진보의 주에는 영구히 소용하지 못할 것이 한 가지 조목만이 아닌데 비록 그 무죄가 있다 하여 특별히 말감을 달았으나 징계하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법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은 주애를 주고 뒷날에 다시 쓰는 것이 옳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진보의 나머지 죄는 모두 작은 것이나 다만 토목에 관한 한 가지는 참으로 죄가 있다고 본다 하였다. 정창손이 아뢰기를 토목을 거두어 들였고 선적을 타인에게 주었으며 군인을 시켜 소금을 구워 전매하였는가 하면 국상 중에 첩을 얻은 사실들과 그 나머지 죄가 형포하고 방자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빌건대 송나라 태조의 고사에 의하여 장리는 길이 소용하지 않는다는 율을 적용하여 뒷사람을 징계토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신진보는 비록 바야흐로 쓸 사람이다. 장차 다시 쓰려고 한다면 지금 하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적용하겠는가 하였다. 정창손이 또 아뢰기를 옛사람의 포위로서 정승이 된 자는 있습니다. 이제 신진보를 비록 수용치 않은 율로 주의를 가단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꼭 써야 될 일이 있으면 특별히 첨가해 쓰더라도 무슨 그리낌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장차 이로써 말감하겠다 하였다. 정창손이 또 아뢰기를 이징석이 한도의 처치사가 되어 돈에 있는 양선의 토전을 받았는데 마침 사유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여 사유함을 입었으나 그 토전을 그대로 주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유지가 있기 전의 일이다. 그때 적발해
주역하지 않은 것을 어찌 오늘에 와서 다시 거론하겠는가 하였다. 정창손이 아뢰기를 이징석의 탐하여 요구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건대 그 전지를 몰수하여 고안에 드리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유전에 이를 수론하여도 도로 빼앗는다면 어찌 옳다고 하겠는가 하였다. 정창손이 아뢰기를 이와 같이 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임금의 하사물이라고 이르고 더욱더 방자함을 더할 것이니 어찌 징계하여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마침내 윤허하지 않고 다만 신진보는 소용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토목은 기와를 굽는 데 쓰는 나무를 말하는데 세종실록 제85권에 나라 사람들이 기와를 굽는 나무를 토목이라 한다고 하였다. 포이는 벼슬이 없는 선비고 유지는 임금이 죄를 특사하던 명령이다. 문중실록 9권 문중 1년 9월 3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중실록 9권 문중 1년 9월 3일 임술 세 번째 기사 내궁방에서 일하는 군기감 소속 양인 등에게 채아직을 제수하도록 명하다. 병조의 전지하기를 내궁방에서 역사를 돕고 있는 군기감의 양인 궁장 5인을 이미 본사에는 쓸 수가 없으니 그 출사해온 것은 사용 채아 하나를 주어 서로 교체하여 제수토록 하라. 내궁방은 임금이 사용하던 활과 화살을 만들던 국내의 관가이다. 상의원에 소속하여 내시들이 이를 맡아보았다. 문중실록 9권 문중 1년 9월 4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충청도 감사가 청주에 제방을 쌓도록 청하다. 청사를 보았다. 주하부 승지 민건이 아뢰기를 충청도 감사가 청주가 물바닥은 높고 지면이 낮아서 누차 수질을 입었다는 이유로 제방을 쌓도록 청해왔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물이 높아서 누차 넘쳤다면 백성들이 어찌 편히 거주하겠는가? 업을 옮기는 것은 어렵고 앞서 제방을 쌓기를 청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고리였던가 하였다. 황부인이 아뢰기를 앞서 아랫바는 상주이었습니다. 무릇 수재가 있어서 각 고을에서 업을 옮기게 되면 그 노고가 제방을 쌓는 것보다 도리어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옮기는 것을 어려워하니 우선 제방을 쌓아 물을 막도록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헌부 집이 박팽년이 아뢰기를 허안석이 허모질이라는 첩의 아들이 있어 검산에 부임하였을 때 그 향교에 취약해 하였습니다. 뒤에 허안석이 죽고 그의 처 이씨가 허안석의 자식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본부에서 이를 수액하였으나 여러 해 동안 그 결단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정 허안석의 아들인데도 수양자의 속임에 떨어져 밝혀지 못한다면 그 관계가 가볍지 않습니다. 청컨대 이를 의금부에 내려 삼성이 합동하여 국문토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허안석이 살아있을 때 그 아들이라고 지금할 만한 객권이라도 있느냐 하였다. 박팽년이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비가 죽은 뒤에 증명하기 어려운 사람을 가지고 억지로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불가한 일이다 하였다. 이에 황보인에게 무리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허안석의 집에 본래 재물이 넉넉하니 이제 그 처가 수양자의 오도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의금부에 해부하여 추액해 밝히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였다. 삼성은 대강과 형조이다. 문중실록 9권 문중 1년 9월 4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중실록 9권 문중 1년 9월 4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서현등에 나아가서 영솔 호군 등 20인의 기사하고 보사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문중실록 9권 문중 1년 9월 4일 기해 네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가 우도의 갑사를 좌도로 부방케 하도록 청하다. 평안도 감사가 급히 승정원에 글을 보내어 아뢰기를 현재 좌우도의 군액을 보니 우도가 약간 많습니다. 그러나 이만주 등이 둔거하고 있는 곳이 좌도와 몹시 가까워서 만약 해서 여진과 연결하여 침입해 온다면 군의 세력에 고립되고 허약하니 우도에 뽑은 갑사를 모두 좌도로 부방케 하여
부르지변에 대비토록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앞서 우도를 중히 여긴 것은 간혹 우도는 큰 도적이 오는 것이고 자도는 작은 도적의 침입로에 불과하였기 때문이었다. 병주로 하여금 의정과 더불어 의의하여 계문하게 하라 하였다. 문정실록 국원 문종 1년 9월 4일 기한 5번째 기사 평안도 숙천 영전 등지에 우박이 내려 화국이 상하였다. 문정실록 국원 문종 1년 9월 5일 경자 첫번째 기사 크게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렸다. 문정실록 국원 문종 1년 9월 5일 경자 두번째 기사 병조 참판 황수신이 병조에서 제수와 굴령의 출란만을 관장케 할 것을 청하다. 정사를 보았다. 병조 참판 황수신이 아뢰기를 본조에서는 국무를 전담에 관장하고 또 정사까지 겸하고 있어 사무가 몹시 번다 하여 관리들이 문안을 들고 조치할 바를 몰라 미처 상세히 검토할 겨를이 없어서 사무가 착오가 많습니다. 이제 낭청의 가설이 옛 제도가 아니라서 불과하다면 송목의 건벌과 군사의 취재 따위의 일들은 다른 관서로 넘겨주어 이에 서리를 가설하여 관장케 하고 본토는 다만 제수와 군령의 출단만을 관장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임금이 좌찬성 김종서에게 말하기를 나 역시 병조 일이 많아서 일을 처리하면 실수도 과연히 있었다. 송목을 검량하는 일은 예조로 하여금 관장케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김종서가 아뢰기를 송목의 검벌은 예조에서 본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병조에서는 사령을 풍족히 쓰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군사의 취재는 신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조에서 제수한 사람들도 모두 예조에 취재하여 이조로 이송하며 이조에서 다만 제수만 할 뿐입니다. 옛날 병조에 의흥 3군부가 있었는데 3군부에서는 오로지 취재만을 관장하고 병조에서는 다만 제수를 맡았던 것입니다. 지금의 중추원의 원인 역시 3군부입니다. 이를 맡길 만한 당상은 성상께서 헤아려서 낙점하시고 도진무와 더불어 같이 군사를 시험하여 병조로 이송하는 것도 또한 가하지 않을까 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부로 가서 다시 논의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송목은 소나무, 서리는 아전이다. 문정실록 국원 문정 1년 9월 5일 경자 세번째 기사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국원 문정 1년 9월 5일 경자 네번째 기사 안평대군 이용이 명을 받고 속리산 복청사로 가다. 대개 이때에 중신미가 살고 있었는데 세종께서 이 중을 위하여 중창하게 할 그 공력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가서 보도록 한 것이다. 문정실록 국원 문정 1년 9월 5일 경자 5번째 기사 경기 안산과 광주에 우박이 내려 화국이 상하다. 문정실록 국원 문정 1년 9월 5일 경자 6번째 기사 정분이 경상도 충청도의 규식에 맞지 않는 상자를 마감하여 계문하다. 경상도 충청도 각 고을의 상자는 당초에 법식에 의하여 쌓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규식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대로 둘 수 있는 각 고을과 시기에 미치도록 급히 개축해야 할 각 고을과 추후에 축조할 수 있는 각 고을 그리고 물려서 쌓을 각 고을들을 마감해 삼가 갖추어 계문합니다. 그대로 둘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주부 읍승은 주위가 4,075척, 높이가 11척 6촌이고 여장의 높이는 1척 4촌이며 적대가 26개소, 문이 3개소인데 옹승이 없고 여장이 1,155개이며 성안에 우물이 83개이고 해전은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김해부 읍승은 주위가 4,418척, 높이가 13척이고 여장의 높이는 2척이며 적대가 20개소, 문이 4개소인데 옹승이 있고 여장이 931개이며 성안의 냇물이 1개소, 우물이 28개소이고 해전의 주위는 4,683척입니다. 창원부 내상성은 주위가
775척, 높이가 12척 6촌, 여장의 높이는 1척 8촌인데 적대가 12개소, 문이 4개소인데 옹성이 있고 여장이 635개이며 해자의 주는 4060척, 성 안에 우물이 7개소가 있습니다. 곤양군 업성은 주위가 3765척, 성의 높이는 평지가 12척이고 높고 험한 곳은 9척 혹은 7척이며 여장의 높이가 2척, 적대가 12개소, 문이 3개소인데 옹성이 있으며 여장이 514개이고 해자는 혹파기도 하였고 파지 않기도 하였으며 성 안에 샘이 3개소, 우물이 3개소 있습니다. 기장현 업성은 주위가 1527척, 높이가 11척이고 여장의 높이는 2척이며 적대가 6개소, 문이 3개소인데 옹성이 있으며 여장이 383개이고 성 안에 우물이 1개소인데 판 깊이가 20척이고 물의 깊이는 1척이며 성 밖의 방천에서 성을 뚫고 물을 끌어들여 못을 만들어 저수하였는데 깊이는 1척이며 해자는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동래형 업성은 주위가 3000척, 성의 높이가 평지는 13척, 높고 험한 것은 12척이며 여장의 높이는 2척이고 적대가 12개소, 문이 4개소인데 옹성이 있으며 여장이 513개이고 성 안에 우물이 6개소, 해자는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고성현 업성은 주위가 3011척, 높이가 12척이고 여장의 높이는 2척이며 적대가 12개소, 문이 3개소인데 옹성이 있으며 여장이 575개이고 성 안에 우물이 4개소가 있습니다. 남해안 업성은 주위가 2806척, 높이가 12척이고 여장의 높이는 3척이며 적대가 13개소, 문이 3개소인데 옹성이 있고 여장이 553개, 성 안에 샘이 3개, 작은 도량이 1개소이고 해자의 주위는 3037척입니다. 하동현 업성은 주위가 2943척, 높이가 평지에는 8척, 높고 험한 곳은 7척이고 여장의 높이는 3척이고 적대가 11개소, 내에 이미 쌓은 것이 4개소이고 문이 3개소에 옹성이 있고 여장이 588개이고 성 안에 샘이 5개소, 못이 1개이며 해자는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